혹시 다크 투어리즘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다크 투어리즘은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나 재난, 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입니다. 체르노빌, 아우슈비츠, 그라운드 제로 등이 대표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다크 투어 장소가 있는데요. 잘 알려진 서울 서대문 형무소를 비롯해 거제 포로수용소, 5.18 기념공원, 제주 4.3 평화공원 등 모두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를 품은 곳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광복절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다크 투어 장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꼭 한 번쯤 그 의미를 생각해봐야 할 곳들이니까 이번 광복절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는 거 모두 아셨어요?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반면 일본인들에게는 꽤 익숙한 역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치욕이지만 일본에게는 영광스러운 전쟁의 시발점이니까요. 1894년 5월 조선에서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이 확산되면서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 정부는 청에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군이 아산에 상륙하고 얼마 뒤 일본군까지 서울과 인천에 자리를 잡았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외세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 농민군은 관군과 전주 화약을 맺고 스스로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청과 일본의 군대 철수를 요청했죠. 하지만 호시탐탐 조선 침략을 노리던 일본이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죠. 일본은 일본군 3,000명을 동원해 경복궁을 포위하고 보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청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일본은 아산 인근 풍도 앞바다에서 청의 함대를 기습 공격했고 대승했습니다. 이게 바로 청일전쟁의 시작이에요. 풍도해전으로 불리는 이 전투 이후 일본은 청 군함이 일본 군함에 대해 포격을 했다는 구실로 청에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당시 우리나라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숨죽인 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전쟁은 청과 일본이 벌였으나 그 전쟁터는 조선이었던 거죠. 후에 일본은 풍도 후망산 정상에 청일전쟁 승전표석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뽑아버려서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요. 대신 2012년 선착장 한쪽에 평화를 기원하는 풍도 소망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후망산에 오르면 청나라 병사들의 무덤터가 있는데 섬 주민들이 청일전쟁 당시 바다에 떠내려온 시신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묻어줬다고 해요. 섬은 아픈 역사를 달래듯 야생화로 가득하죠. 취도는 거제 가조도 앞바다에 있는 작은 무인도입니다. 러일전쟁 당시 일제의 사격 연습장으로 알려졌죠. 정확히 말하면 섬 전체가 커다란 관역이었어요. 1904년 2월 10일 청나라 리순에서 시작한 러일전쟁은 일본이 대마도 해전에서 승리하며 사실상 끝났어요. 일본 해군사령관 도고 헤이아치로는 연합함대를 조선의 진해만과 대한해협 쪽에 숨겨두고 발트함대가 통과할 때 급습했죠. 일렬로 늘어서 오는 발트함대를 가로로 막아선 다음 맨 앞에 배를 집중해 포격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을 응용한 전술이었죠. 일본은 리순함대 격파 후 1905년 2월부터 3개월간 대마도 해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송진포에 머물며 취도를 발트함대라 생각하고 함포 사격 훈련을 했어요. 바위섬인 취도는 어마어마한 수의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여기저기 뜯겨져 나갔고 현재는 원래 면적의 2%만 남았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는데도 일본은 취도가 마치 자기의 영토인 것처럼 사용한 거죠. 일본군은 전투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섬 서쪽 봉우리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 맨 위에는 1m 높이의 녹슨 포탄을 던졌죠. 비문에는 섬의 원형을 파괴해 공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내용의 글귀가 적혀 있는데 이 때문에 기념비를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주둔하던 송진포에도 러일전쟁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해방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앞장서서 기념비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쉽게 뽑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해군 공병대의 도움을 받아서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파괴되지 않은 비석의 일부는 한동안 방치되다가 파출소 입구 디딤돌로 사용되기도 했대요. 지금은 시청 수장고에 옮겨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소록도를 두고 서글픈 섬이라고 하잖아요. 소록도는 하늘에서 바라본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은 작고 아름다운 섬 같은데 어떻게 고통과 아픔의 상징이 됐을까요? 그 역사는 바로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는 1917년부터 당시 나병, 문둥병 등으로 불린 지금의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에 격리해서 수용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환자를 격리해서 질병을 치료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제는 당시
언론을 통해서 문둥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간을 빼먹는다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를 통제해서 조선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선전했죠. 일제의 지배와 압제를 정당화하는 선전도구로 한센병과 소록도를 이용한 거예요. 소록도에 격리된 환자들의 삶은 정말 끔찍했다고 합니다. 치료는커녕 건물을 짓고 섬을 가꾸는데 강제로 동원됐어요. 집신 만들기부터 치료 보조까지 모든 작업에 투입됐죠. 가혹한 노동에 무작정 바다에 뛰어들어 탈출을 시도하다가 죽은 환자들도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감금과 고문, 생체 실험, 불임수술도 무차별하게 이루어졌고요. 당시 한센병은 유전병으로 잘못 알려져서 남녀를 따로 살게 했는데 1936년부터 부부 동거가 허용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었죠. 단종, 즉 정관 절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낙태를 강요당했고요. 또 환자가 죽으면 사망 원인을 알아낸다는 명목으로 해부도 했다고 합니다. 부검을 마친 시신은 간단한 장례 절차를 거친 뒤 화장을 했고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센병 환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죄수의 이미지까지 갖게 됐어요. 해방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공포와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진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게 잊히고 외면받던 섬은 2009년 3월 소록대교가 놓이면서 외부에 개방됐어요. 93년 만에 세상과 연결이 된 거죠. 소록대교를 건너 섬으로 들어서면 소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진 길이 보입니다. 아름답고도 슬픈 숫한장이죠. 숫한장은 근심과 탄식의 장소를 뜻해요. 한센인 부모와 병에 걸리지 않은 아이가 눈물로 상봉하던 곳이었죠.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각각 도로 양쪽 끝에 서서 마주보기만 했대요. 말하는 것조차 금지됐죠. 행여 공기로 병이 옮겨질까봐 아이들이 바람을 등지고 섰다고 해요. 소록도 병원 주변에도 그 시절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한센인을 강제 동원해 만든 중앙공원과 단종, 낙태수술, 해부가 이뤄진 검사실, 감금실 등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이국적인 느낌인데요. 일본, 대만 등지에서 가져다 심은 100여 종의 관상수와 암석들로 꾸며졌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 만큼 커다란 바위에는 한센인 시인으로 알려진 하나온의 보리피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4대 원장 수호 마사스에는 환자들이 이 바위를 옮길 때 그 위에 올라서서 호령을 했다고 해요. 수호 원장은 군수물자 조달에 환자들을 동원하고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 참배를 강요하는 등 폭압을 일삼다가 환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리가 놓이기 전 소록도로 향하는 배가 출발하던 녹동항에는 인공섬인 녹도 바다 정원이 들어섰습니다. 무지개 다리로 연결된 물고기 모양 전망대에 오르면 소록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인다고 해요. 지금까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장소들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부끄럽고 어두운 역사도 분명 기억해야 할 역사잖아요. 치욕의 유물이라고 해서 외면하고 지우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똑바로 직시하고 아픔에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